이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세금 문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2년 유예가 됐습니다. 2023년부터가 아니라 2025년으로 시행될 이것을 2년 연기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 22% 세금을 공제하잖아요. 그렇죠? 250만 원 수익을 공제하고 만약에 그 해에 500만 원 벌었으면 250만 원 빼고 250만 원에 대한 22% 세금이잖아요. 이번에도 세금 신고 다들 하셨죠? 하신 분들은. 그런데 원화로 투자는 우리가 투자는 다 미국 지수 추종이에요. 나스닥, S&P 500, 필반나 이러한 미국 주식들입니다. 이것들로 내년부터 똑같이 달러로 투자하는 것처럼 250만 원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2% 세금이 내년부터 시작이다 했는데 이것을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 2024년 내년 후년 말까지는 지금처럼 수익에서 15.4%만 그냥 빼면 돼요. 이해를 하시죠? 현재 이 세금이 그대로 2년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대주주 10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아버지 갖고 있는 거, 할아버지 갖고 있는 거 다 합해서 이런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이 10억이 아니라 상장 주식 양도세 폐지하고 나왔죠. 종목 딱 100억, 10억이 아니라 100억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100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고액 자산가 외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20년 재작년이죠. 그때는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수익 냈어요. 야, 주식 투자 쉽네. 사두기만 원 올랐으니까. 2020년 신규 개설 계좌 수익률하고 나왔어요. 20대, 30대 빨간색 진하게 나왔죠. 수익률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점점 수익률이 높아지네요. 전체 평균 20.32% 나왔습니다. 2020년에. 또 작년에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수익률이 높고 젊은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투자 회전율. 사고 팔고한 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 회전율이 20대가 가장 높아요. 52.48%. 이 퍼센트가 뭔가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투자 회전율 100% 그러면 1,000만 원어치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52.48이니까 520만 원어치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게 투자 회전율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일수록 투자 회전율이 많아요. 높죠? 20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은 30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투자 회전율이 적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고 팔고를 자주 할수록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이런 자료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증시 예탁금하고 나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떨어지는 과정에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하락기죠? 상승장에 뉴스에 이제 TV 뉴스마다 나옵니다. 주가가 전 고점을 들고 지금 최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고. 지금 몇 프로 올랐다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 기사에 TV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주식 투자 안 했던 사람들까지도 또 달라붙게 돼 있어요. 우리는 꼭 반대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꼭 이대로 해보세요. 돈 벌어요. 계속 사 모으다가 지금 하락 구간이죠. 계속 사 모으세요. 앞으로 이것이 6개월 갈지 2년이 갈지. 그랬다가 S&P 500 나스닥 이 지수가 기사에 나옵니다. 또 전 고점을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S&P 500이 무려 70번 이상이나 전 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치 달성했어요. 70번 이상이나 경신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뉴스 나올 때까지 부지런히 월급 받는데 저는 무조건 매일매일 살 돈이 있어요. 하루에 만약에 한 30만 원치 사봐요. 그러면 한 달 20일 치고 600만 원치네.
그거를 매달 600만 원치 어떻게 삽니까? 매일매일 사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사게 되면 몇만 원치만 살 수 있겠죠.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아니에요. 월급 받는 대로, 돈이 생기는 대로, 특히 여윳돈 가지고 꾸준히 말씀드려요. 그랬다가 기사에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가 전 고점을 뚫고 최고 지지경신했다. 그때 파세요. 그래야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쁘게 자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꽃이 이쁘다고 똑 잘라버리잖아요. 더 올라가거든요. 작년에도 S&P 500이 계속 70번 이상이나 상승했죠. 주식이라는 거 그래요. 한번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상승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먹고 그냥 끝내버려요. 제가 이 말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수익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더도 말고 그냥 경신했다 그러면 파세요. 그랬다가 요즘처럼 너도 나도 곡소리 나면 그때 다시 또 매집 시작하세요. 매수. 그게 6개월 되든 1년 되든. 그랬다가 또 정고점 들고 사상 최고치 달성했다 나오죠. 그때 또 파세요. 그러면 돈이 2배로 팍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상 팔고 난 다음에 언제 하락기가 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훨씬 긴데 그거 기다리는 거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자꾸 정고점 들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팔아버렸는데 아유 좀 더 있다 팔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수를 시작하게 돼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 지금 이 구간 왜 자꾸 사라 그러십니까? 지나보면 알아요. 이 하락 구간에 부지런히 월급 받는 대로 돈 나오는 대로 여윳돈으로 사 모았다가 뉴스에 뭐 상한가 나왔다든지 최고치 경신했다든지 주가가 막 올라간다든지 그때 파세요. 그러면 돈 벌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반대를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설명드렸죠? 지식, 정보, 주식 관련 이 정보, 지식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 주가는 상승과 하락 반복하죠? 그거의 연속이죠? 감정의 문제는 상승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지금과 같은 하락장, 약세장. 이때 감정의 문제. 바로 흔들리는 멘탈 관리예요.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께 주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일은 최적의 시장 타이밍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도 못 찾아요. 또 워런 버핏 할아버지 소환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애플 또 엄청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찾을 수, 맞출 수 당연히 그건 없는 거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장기적인 초점을 유지하면서 내가 목표로 세운 투자 방향,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 투자 방향 무엇입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전념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포트폴리오, 이 전체 장기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단순하게 투자 결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하게 투자 결정 포트폴리오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 확률도 높고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패시브 ETF에 투자를 해서 그 시장 전체에 매수를 하고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은 늘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대표적으로 차이나 전기차 여러분들 보세요. 10,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6,000원대 계속 올라오고 있죠. 무엇이 변했습니까? 뭐 현금이 필요해서 팔기 위한 사람들은 참 좋은 타이밍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말았어야 될 돈이죠. 그거는 어쨌든 보유할 것 아닙니까? 오르든 내리든 내가 마이너스 30%든 지금 마이너스 뭐 5%든 플러스 10%로 변했든 아무런 관계 없어요. 현재 장부상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변한 거지. 차이나 전기차를 내가 몇 달만 투자하고 말 것입니까? 앞으로 몇 년 후를 보고 계속 모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니 지금 10,000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50% 이상 상승했어요. 한 달 보름 만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냥 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싼 가격이 대신 수량 많이 모아놨어요.
하락의 폭이 깊을수록 수익률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럴 때는 계속 사 모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뉴스가 나와요. 전 고점 뚫고 최고치 경신했다고. 저도 뉴스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네요. 그죠? 기사 보고 이제 어유 야 전고점 드디어 뚫었습니다. 그때 파세요. 그러면 돈 벌어요. 그러다가 주식시장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다 각종 뉴스에 곡소리 나면 그때부터 신경 쓰세요. 그때부터 또 사 모으세요. 그 사 모으는 그 기간이 길수록 수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작년처럼 한 달만 뚝 떨어졌어요. 2020년 3월에 한 달만 떨어졌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급 받은 거 한 번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1년간 하락장이면 월급 12번 받죠? 12번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락장이 길수록 나중에 상승장 오죠? 수익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사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상승장, 하락장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하락장 때 부지런히 사모으세요. 그러다가 상승장 때도 계속 사모으다가 종고점 뚫고 최고치 경신했다. 뉴스 나오면 파세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또 나요. 그렇게 평생 몇 번만 해도 재산을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결론, 지금이 바로 주식을 사 모으는 약세장 하락 구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